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햇빛이 거의 닿지 않을 만큼 울창한 정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고동치는 도시들까지 브라질은 상상할 수 없는 대조를 이루는 땅입니다. 부와 빈곤이 공존하고 거리는 불타오르는 카니발, 그리고 발걸음마다 재치가 필요한 동네들이 펼쳐집니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외모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들을 발견합니다. 외국인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강인함과 개성, 그리고 문화적 코드를 발산합니다. 음식은 감각을 일깨우는 풍미와 향으로 가득 차고, 음악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리듬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브라질의 역사는 풍경 너머로 뻗어 있습니다. 아프로 브라질 전통은 존경, 경외, 그리고 매혹이 뒤섞인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아마존은 가장 용감한 여행자조차 당혹스럽게 만드는 비밀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도시 전설은 끊임없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설적인 사기극부터 며칠씩 이어지는 축제, 비밀 결사부터 고대 마법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공존하는 이 나라에는 경이로움, 두려움, 혹은 모험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는 감각적이고 위험하며 신비롭고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브라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리우, 상파울루,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리듬 브라질의 도시들을 지나 브라질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시각적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호수, 하늘을 가르는 오토바이, 끝없는 미로처럼 얽힌 거리들,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중심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 숲을 자랑하는 부유한 동네와 산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한 빈민가가 공존합니다. 이 도시는 가차 없습니다. 모든 곳이 잠재적인 사업 기회이자 위험이며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파티이기도 합니다. 상파울루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솟아오른 마천루, 도시 속 도시처럼 보이는 시장들, 그리고 창의성이 예술이 아닌 순수한 생존 그 자체인 동네들. 도시의 혼돈을 이해하게 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시들의 삶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기회로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반복되는 사기에 휘말려 버립니다. 리우와 상파울루의 밤은 단순히 파티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대담함이 시험받고 자유가 경험되며 위험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재미를 찾아 이곳에 왔다가 거리의 역동성에 갇힌 수많은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행운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극명한 대조가 펼쳐집니다.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VIP 클럽에서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어둠을 가르는 불빛이 고동칩니다. 하지만 전기가 끊긴 동네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각 거리에는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코드가 있습니다. 몸짓, 인사, 눈빛 하나로 문을 열 수도 있고 경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리듬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이 뒤섞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음식을 먹으며 음악가가 인도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 열대성 폭우가 예고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 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산발을 추는 모습. 브라질의 모든 도시 경험은 마치 반복되지 않는 장관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위험과 즐거움이 뒤섞인 곳입니다. 도시는 단순히 주민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이곳에서 교활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독창성은 순식간에 측정되고 회복력은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모든 파벨레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길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혼돈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의 그물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끊이지 않지만 인간성, 연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는 순간을 찾을 가능성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파벨라부터 부유한 동네, 임시시장부터 비밀스러운 클럽까지 리우와 상파울루의 모든 발걸음은 이 도시들이 결코 잠들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외부인이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비할 데 없이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적응만 한다면 브라질에서는 생존과 삶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혼돈은 브라질인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역경 속에서도 웃으며 아무 이유 없이 춤을 출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모든 길목은 교훈이고 모든 이야기는 삶을 최대한 강렬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리우와 상파울루에서는 누구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브라질 여성,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문화적 불꽃. 우리는 이미 도시의 혼돈이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을 걷거나 상류층 동네를 걷다 보면 마치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들이 눈에 띄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아함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움직이고 협상하고 관찰하고 결정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눈빛, 모든 말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화와 관습이 담겨 있습니다. 살바도르에서는 피부색과 아프리카적 특징이 존중받는 태도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상파울루와 포르투알레그리 사이의 남부 지역에서는 유럽의 영향이 더해져 더욱 차분하고 계산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전역에서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여성들은 독립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가족, 사업, 그리고 공동체를 부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브라질의 관능미가 불필요한 것도 피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태와 명확한 경계가 뒤섞인 언어, 어린 시절부터 습득한 규범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끌어들이는 법,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혹하는 법, 가족 및 직장 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면서도 평판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그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친절함을 쉽게, 웃음을 허락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브라질 여성들은 관심을 끌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욕망과 존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해변에서 벗어나 시장, 사무실, 학교로 눈을 돌리면 그들의 경제적 힘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전통과 기술을 연결하는 가족 사업, 워크숍, 노점상, 그리고 현대적인 사업을 운영합니다. 도시가 그들 주변을 진동하는 동안 그들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를 모두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리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동안 작은 음식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고 상파울루의 임원은 복잡한 회의를 잘 처리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우아함, 회복력,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관능미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층이 사는 동네를 걷다 보면 존중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라질 여성은 누가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는지, 누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플러팅은 계산된 게임입니다. 몸짓, 미소,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눈빛 하나면 됩니다. 명성은 신화가 아닙니다. 쌓아 올리고 보호하는 자산이며 사회가 가족 전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이 동네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여성의 힘이 얼마나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성들의 지성이나 전략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금방 착각에 빠지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브라질 여성에 대해 만들어낸 신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두 아름답고 다가가기 쉽다. 오직 파티나 로맨스를 위해 산다. 현실은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규율, 지성,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브라질 밖에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신체적 강인함, 우아함, 그리고 경제적, 가족적, 사회적 결정을 이끄는 직관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이끌고 어떤 이들은 무역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많은 이들은 자녀들에게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바이아의 아프로 브라질 공동체에서는 역사와 종교가 여성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칸돔블레 의식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타고난 권위, 즉 강요가 아닌 지식과 존재감을 통해 얻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남성, 사업,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영성과 일상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남부 도시에서는 토착 문화와 유럽 문화가 융합되어 절제되지만 동시에 강력한 또 다른 종류의 우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우아함 속에서 힘은 복잡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해안을 따라 축제와 카니발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의 존재감이 현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행사를 조정하고 퍼레이드 계획을 관리하고 관광객들과 교류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관능미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리듬과 사회적 맥락에 맞춰 계산된 것이다. 모든 움직임은 통제력과 힘을 전달한다. 여기서는 아무도 화려함과 경박함을 혼동하지 않는다. 브라질 여성은 화려한 색채, 음악, 그리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주변 모든 것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식사, 마음을 사로잡는 풍미. 브라질 여성들의 존재감과 힘을 목격하고 나면 미식 또한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자 정체성의 표명이며 많은 경우 생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리우의 페이조아다부터 살바도르의 아카라헤까지 각 요리는 문화적 융합, 회복력,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매콤하며 달콤하고 풍미로운 풍미가 한 입에 모두 녹아들기도 합니다. 각 레시피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토착 문화의 영향을 조화롭게 접목한 유산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기후와 보존 제한에 적응하여 오늘날 우리의 요리와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페이조아다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검은 콩과 고기로 만든 이 스튜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회적 행사입니다. 리우의 많은 가정과 레스토랑에서는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페이조아다를 내놓으며 가족 모임, 친목 모임, 심지어 사업 모임의 중심이 됩니다. 웃음과 대화,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페이조아다는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환대를 보여주며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접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신뢰와 포용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문화적 역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은 이 음식의 엄청난 규모와 강렬한 맛에 매료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각 재료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관련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더 나아가면 살바도르의 아카라헤가 앞으로 브라질리안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떠오릅니다. 콩, 덴데 오일, 새우로 만든 아카라헤는 끝없는 시장과 같은 거리에서 판매되며 아카라헤를 제공하는 여성은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힘을 전달합니다. 한 입 한 입마다 수세기의 역사를 반영하는 풍미가 폭발하며 그 요리법에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전수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카라제를 먹는 것은 사소한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전통, 오릭사스족, 그리고 이 요리법을 만든 조상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미식은 종교이자 사회적 전략이며 즐거움입니다. 감동과 애무를 동시에 선사하는 요리라는 주제를 따라 코코넛 밀크, 덴데 오일, 향신료를 넣은 생선 스튜인 모케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아와 에스피리투산투 해안에서는 모케카가 일상적인 의식이자 축제로 자리 잡습니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버전이 있고 각 셰프는 비밀스러운 손길을 더하며 매번 제공되는 음식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화합, 공동체 형성, 지식 전달의 행위입니다. 브라질에서 부엌 큰 식재료가 식민지화, 저항, 그리고 문화적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해안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슈아스코가 또 다른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바비큐, 고기와 맥주, 그리고 활기찬 대화가 어우러진 모임.
놀라운 것은 이처럼 단순한 조리 방법이 어떻게 복잡한 사회적 의례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암묵적인 위계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요리하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나눠 먹는 행위는 집단 내 각 사람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먹는 행위는 하나의 구경거리, 정치, 언어로 변모합니다. 어루만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맛이라는 주제를 계속한다면 타피오카는 별도의 장을 차지할 만합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음식에는 무한한 창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하며 치즈, 고기, 과일 등을 채워 넣습니다. 타피오카는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시장, 거리, 그리고 개인 가정에서 판매되며 일상과 가정 경제를 형성합니다. 타피오카를 먹는 것은 탐닉의 순간이자 독창성의 행위이며 종종 구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은 존중과 관찰이 필요한 의식처럼 숙련된 기술과 리듬으로 타피오카를 준비합니다. 망고, 아세롤라, 구아바, 쿠프아수,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든 과일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상쾌함을 주고 힘을 북돋우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지역 주민들이 마법의 힘을 지닌 음료와 차와 함께 즐깁니다. 이러한 주스, 차, 그리고 그 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몸을 정화하고 어떤 것은 행운을 불러들이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브라질의 음식과 음료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공되는 음식은 종종 물리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미식을 사회생활, 정서적 삶과 연결할 때 음식이 로맨스와 유혹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고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음료를 나누는 것은 깊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동맹을 맺고 심지어 갈등을 해소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행동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카라제를 만드는 여성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위를 알리고 존경을 받으며 맛을 넘어선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맛은 권력, 욕망,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밀 언어와 같습니다. 사업 이야기, 우정, 가족 이야기가 미식과 얽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신뢰뿐만 아니라 관찰을 의미합니다. 누가 행동하고 누가 타인을 존중하며 누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규범, 위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미식은 사회의 조용한 교사가 되어 관찰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모든 요리, 모든 재료, 모든 의식은 일상생활과 공명합니다. 미각을 사로잡는 매콤한 향신료는 도시와 시골의 강렬한 삶을 반영합니다. 과일과 디저트의 달콤함은 인간의 온기와 혼돈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리우의 페이조아다, 바이아의 모케카, 포르투 알레그리의 슈아스코 등 음식을 둘러싼 의식들은 브라질이 한 입 한 입마다 전통, 생존 그리고 즐거움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브라질의 시장, 부엌, 거리를 탐험하며 분명해지는 것은 이곳에서의 식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격과 애무를 동시에 선사하는 행위이며 가르치고 유혹하고 하나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모든 맛, 모든 조리법, 모든 의식은 생존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는 법을 배우고 전통을 존중하고 재창조하며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법을 배운 브라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본질을 접시 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열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매우 인간적입니다. 리듬과 진동, 브라질에 불을 지피는 음악, 춤, 그리고 파티 이전장에서 브라질 미식 문화가 사람들에게 충격과 위안을 동시에 선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브라질 전역에 스며든 또 다른 언어, 리듬을 탐구할 차례입니다. 브라질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리우의 빈민가에서 상파울루의 우아한 살롱까지, 그리고 살바도르와 헤시피의 해변을 지나 모든 박자는 브라질의 심장과 함께하는 듯합니다. 삼바는 단순히 걸음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노예제, 저항, 그리고 끝없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로는 친밀함을 초대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친밀함의 규칙을 배웁니다. 리우의 펑크는 거리, 사랑, 그리고 갈등을 반영하는 반면 악세는 신앙, 카니발의 에너지, 그리고 북동부의 관능미를 아우릅니다. 각각의 리듬은 감정의 지도이자 진정으로 그 리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음식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듯 음악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음악은 정신을 움직이고 시간을 흐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기간 동안 삼바 학교들은 며칠 동안 경쟁을 벌입니다. 모든 드럼 섹션, 모든 퍼레이드, 모든 깃털과 스팽글은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드럼은 단순히 리듬을 잡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의 강렬함, 몸의 속도, 그리고 함께 호흡하는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그저 거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고 저항하고 유혹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역 주민들은 카니발이 브라질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욕망, 권력, 그리고 위험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장식된 거리와 동기화된 신체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웅장한 퍼레이드에서 벗어나면 거리 파티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리우의 펑크 댄스는 밤에는 완전히 다른 도시처럼 느껴지는 안뜰, 광장,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닙니다. 음악은 상호작용, 위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을 지배합니다. 모든 베이스라인, 모든 트럼펫, 그리고 관중의 함성에 온몸이 반응합니다. 관능미는 물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음악이 유혹을 유도하고 암묵적인 규칙에 도전하며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시험하는 방식 때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욕망, 존중,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전달하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동부 지역의 악세는 아프리카, 토착민, 그리고 포르투갈의 뿌리를 결합합니다. 살바도르의 거리는 축제 기간 동안 에너지의 강으로 변합니다. 몸의 움직임은 단순히 걸음걸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전통, 그리고 조상의 기억을 따릅니다. 노래와 북소리는 참석자들을 영성과 칸돔블레의 신인 오릭사스와 연결해줍니다. 이곳에서 춤추는 것은 저항과 헌신의 행위이며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그 강렬한 경험에 감동합니다. 음악은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감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브라질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즉흥 연주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파울루의 클럽, 벨루오리존치의 바, 또는 어느 도시의 비밀스러운 모임에서든 음악가와 댄서들은 실시간으로 창작 활동을 합니다. 각 곡은 관객의 반응에 따라 변화합니다. 모든 엉덩이 움직임, 모든 몸짓은 그룹의 분위기,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춤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이며 춤에 통달한 사람들은 힘, 욕망, 유머 또는 반항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또한 교육하고 보호합니다. 일상생활이 위험할 수 있고 빈곤과 폭력이 곳곳에 교차하는 공동체에서 리듬은 결속력을 형성합니다.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며 행동을 규제하는 암묵적인 규칙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는 북소리나 박수갈채에 맞춰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계, 위계,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고 즐겁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종교 축제와 아프로 브라질식 의식은 또 다른 차원의 강렬함을 선사합니다. 칸돔블레와 움반다 의식은 북, 성가, 향, 그리고 몸짓을 조화롭게 결합해 신앙을 기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확립합니다. 모든 몸짓, 모든 리듬, 모든 노래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 신과 조상들과 소통하고 일상생활을 인도하는 징조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과장되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상호작용에 살아있는 규칙입니다. 정글, 강, 그리고 비밀을 간직한 마을들 사이 도시의 활기와 곳곳을 가득 채우는 음악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도시의 리듬이 아닌 스스로 숨쉬는 브라질의 다른 모습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아마존과 판타날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강들은 끝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굽이치며 하늘과 주변 정글을 비추고 구비마다 방문객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마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은 그림 같은 배경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자 심판자, 수호자이며 그곳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자연의 징조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든 소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 새의 노랫소리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안내합니다. 원주민 마을은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집의 구조,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방식, 방문객을 맞이하는 방식 등 모든 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모든 몸짓은 존중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에게 정글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차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집이자 학교이며 지혜의 원천입니다. 판타날은 이 깊은 브라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습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야생 동물들이 만연합니다. 카이만, 제규어, 이국적인 새, 카피바라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강변 지역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적응해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길을 찾아야 하고 언제 사냥해야 하며 변화하는 조수와 날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은 삶의 터전이자 적, 그리고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믿음을 가지고 정글에 들어왔다가 돌아오지 않은 여행자들 또는 마치 펼쳐진 책처럼 정글을 읽어내는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존 강을 따라 외국인들이 정글을 마치 수호자처럼 느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어떤 강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정령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존중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밝혀지지 않으며 실종이나 기이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현실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을 뒤섞습니다. 히우네그로, 강과 솔리몽에스 강변 마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브라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수상시장을 운영하고 남성들은 카누를 관리하며 노인들은 약초, 사냥, 의례에 대한 지식을 전수합니다. 음식, 일, 그리고 축제는 땅과 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이것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적인 자유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혈통을 기반으로 다른 공동체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과 이야기를 교환하고 서로를 보호합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적절한 안내를 받으며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은 환대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자들은 이해받지 못하거나 고립되거나 심지어 적대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글과 강, 그리고 마을은 마치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처럼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탐험가와 모험가들은 종종 초현실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강을 따라 이어지는 캐러밴, 석유 램프로만 밝혀진 오두막에서의 밤, 어업이나 사냥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공동체와의 만남, 새벽의 아름다움과 야생 동물이나 열대성 질병의 위협이 뒤섞인 이야기들, 각각의 이야기는 매혹과 두려움을 뒤섞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연은 타협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경계에 존재하는 듯한 마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집들이 지역 지도에만 존재하는 길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여자들은 강에서 빨래를 하고 남자들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며 배를 수리합니다. 심기에서 낚시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의 의례는 외부인에게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환경적 행동 패턴에 반응하는 관찰을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파티, 카니발, 그리고 축제 브라질에서 욕망과 친밀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면 축하 문화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언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우의 해변에서 바이아의 가장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펼쳐지는 파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저항의 한 형태이자 역사의 표현이며 집단적 연대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일 카니발은 며칠 만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온 동네가 힘을 합쳐 경쟁하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끝없는 드럼 세트, 화려한 의상, 그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안무를 선보이는 삼바 학교는 예술 그 이상을 상징합니다. 음악과 움직임 속에 담긴 세대, 투쟁, 기쁨, 그리고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축제에서 드럼은 리듬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군중의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춤은 황홀경에 빠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왜곡을 느끼며 수세기를 아우르는 리듬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회전, 모든 도약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참석자들을 아프리카, 원주민, 그리고 유럽의 뿌리와 연결하는 공동 언어의 일부이며 브라질 문화가 생생하고 강렬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혼합체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색종이, 조각, 햇살과 비에 반짝이는 색종이 조각, 그리고 매 순간을 함께하는 길거리 음식과 지역 음료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더 남쪽, 살바도르와 같은 도시에서는 축제가 더욱 영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칸돔블레의 북소리가 사원과 광장에 울려 퍼지며 어떤 이들은 이를 신성시하는 의식과 음악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합니다. 각각의 축제는 또한 문화적 회복력을 일깨워줍니다. 수세기 동안 금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신념의 생존입니다. 이 춤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기도이자 공동체의 약속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대화입니다. 방문객들은 그 강렬함을 느끼지만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각 행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가 며칠 동안 지속되며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수호성인 축제, 수학제 또는 강과 산과 관련된 의식은 음악, 춤, 음식이 정체성과 얽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행동에는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춤을 이끌고, 누가 음식을 제공하고, 장식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등 모든 것이 상징적입니다. 이러한 축제의 마법은 단순히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시성, 집단 에너지,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에 대한 존중에서 느껴집니다. 도시 카니발과 축제는 눈에 잘 띄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례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리우에서는 거리를 행진하는 각 블로코, 거리 파티 그룹 기어가 고유한 역사와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곳, 존중이 요구되는 곳, 음악이 각자의 공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등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웁니다. 이러한 축제의 강렬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색깔, 모든 스텝, 모든 타악기는 흥분과 단결을 추구하고 때로는 협력과 회복력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숨겨진 흔적, 종교, 마법, 그리고 눈부신 전통 잠들지 않는 활기찬 거리와 동네를 탐험하다 보면 브라질에는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맥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층 빌딩이나 해변에 반짝이는 모래, 밤하늘을 밝히는 카니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의식, 모든 재단,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신중한 걸음걸이 속에는 그 맥박이 존재합니다. 브라질의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법, 저항, 그리고 생존이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과도 같으며 수세기 동안의 식민 지배를 견뎌냈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힘입니다. 칸돔블레와 움반다는 단순한 종교적 관습을 넘어 아프리카, 토착민,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상징적인 언어로 융합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언어는 외국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드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리듬을 연주합니다. 모든 춤 동작, 반복되는 모든 찬송가, 신성한 물건을 향한 모든 몸짓은 보호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는 암호입니다. 살바도르와 같은 대도시에 있는 칸돔블레 사원은 영성과 힘의 오아시스입니다. 입문자는 구슬 목걸이나 조각된 나무 조각상과 같은 특정 물건들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적이며
영적 위계를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아프리카계 원주민 관습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의식과 융합되어 정글, 강, 산의 정령들이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됩니다. 공동 기도 후 비가 내리거나 비밀스러운 의식에 따라 수확이 결정되는 마을 이야기는 흔하며 세상의 논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마법과 종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 치유, 사회적 통제의 경계는 모호하며 이러한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경계를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원을 걷다 보면 마치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치유부터 야간 의식을 통해 갈등을 피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특정 의식에 참여한 후 겉보기에 피할 수 없는 불행을 피한 가족들과 이러한 의식을 무시한 채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신과 존중은 단순한 문화적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적 보호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공동체 전체가 에너지를 전달하고 징조를 해석하고 인간과 초자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시간, 그리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참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종종 그 무게를 느낍니다. 이 문화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 경외심, 호기심의 혼합은 많은 외국인들이 매료와 위축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살바도르의 칸돔블레는 음악, 춤, 그리고 상징적인 희생을 결합합니다. 각각의 오릭사시는 고유한 색깔, 리듬, 그리고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음악은 단순한 반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춤은 그 자체로 볼거리가 아니라 신성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오직 움직임만을 보지만 입문자는 의도, 에너지, 그리고 반응을 감지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움반다, 윤반다는 아프리카적 요소와 대중적인 기독교, 그리고 토착 전통을 융합합니다. 움반다의 의식에는 성가, 춤, 재물, 그리고 소유물이 포함되며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몸짓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 후 갈등이 해결되고 질병이 사라지고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법과 종교는 서로 얽혀 있으며 공동체에게는 그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 보호,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동일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신성한 물건들은 또 다른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목걸이, 작은 조각상, 돌, 막대기, 그리고 천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행동의 지침이며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가시적인 경고입니다. 각 요소에는 의미, 역사, 그리고 정확한 용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 중 하나를 잃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보호의 힘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깃든 어둠, 미스터리, 그리고 이론들 리우의 햇살 가득한 거리와 활기찬 동네들을 탐험한 후 모든 것을 다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어떤 여행 가이드북에도 언급되지 않은 브라질의 비밀들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끝없는 해변이 담긴 엽서나 카니발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비밀들이 아닙니다. 잊혀진 골목길, 잃어버린 마을, 오래된 저택, 그리고 길을 삼켜버리는 정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역사와 전설이 뒤섞이고 속삭임 하나가 당신이 브라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마치 소리 없는 경고처럼 여겨지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완전히 변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에는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길을 건너야 하고 어떤 길은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생존을 통해 습득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며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이고 소수의 사람만 진정으로 아는 비밀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비밀 사회의 그림자는 브라질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집단으로 식민지 개척자, 해적,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통로를 남긴 상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코 밝혀지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항상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특정 기업, 정치인 또는 권력 가문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승패를 가르는 비밀 동맹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지 않고 소문은 마치 은밀한 경고처럼 반복됩니다. 내륙으로 마을과 정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오래된 식민지 시대 길과 노예의 길에는 여전히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묻힌 보물, 고대 협정,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 혼자 방문해서는 안 될 장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을 보호하는 세력들이 호기심 많은 사람과 지역 주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글 자체가 기억을 담고 있고 특정 나무와 강이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 무게를 느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저주받은 집, 비밀 통로가 있는 버려진 저택, 아무도 열지 않는 지하실, 그리고 사라지는 증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들은 재산을 보호하고 명예를 완전히 훼손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고층 빌딩과 빈민가 사이에서는 실종 사건, 은밀한 계약, 부패와 흑마법에 대한 소문이 뒤섞여 현실과 신화가 모호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브라질에는 공식적인 역사가 끝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금광과 비밀 항구를 연결하는 길, 원주민 영토와 울창한 정글을 가로지르는 도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물들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고 어떤 문서들은 파괴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진실들은 지하나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속삭임, 고대 노래,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극소수만이 읽을 줄 아는 지도 속에 살아 숨쉽니다. 매혹적인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입니다. 해변에서는 삼바가 춤을 추고 시장에서는 유머러스하게 흥정이 오가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습니다. 축하와 경고,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고대 신화는 여전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어떤 동네를 피해야 할지, 어떤 동맹을 선택해야 할지 말입니다. 두려움과 존중이 뒤섞인 이 긴장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실종과 비밀 결사에 대한 이야기는 매혹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호기심에 도착했지만 두려움을 느낀 여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정 조약이 보호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현지인부터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의 시험이 되는 곳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시전설은 오락거리로 위장한 경고로 유포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듣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 오한을 느낀다. 결국 브라질을 여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니발의 불빛과 정글의 그림자 사이, 몸을 휘감는 음악과 거리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 사이에는 너무나 오래되고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와 숨겨진 것, 기쁨과 두려움, 현실과 전설이 공존하며 브라질을 잊을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겉모습 너머를 감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둠이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경고하고 유혹하는 나라를 발견합니다. 모든 거리, 모든 강, 모든 축제에는 느끼고 듣고 존중받기를 기다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험, 신비, 그리고 매혹의 혼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브라질의 전설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하고 방문객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입니다.